안녕하세요. 드림 정류장 김희영입니다. 강연 읽은 시간. 최고의 강연을 내 것으로 만드는 확실한 방법.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1%의 차이. 가격도 올린 샤넬. 비싸서? 아니, 없어서 못 팔아. 한 달 대기는 기본. 2007년까지만 해도 200만 원이었던 샤넬 가방이 이제는 700만 원을 넘었다. 똑같은 가방을 10년째 판매하는데 값이 내리기는커녕 3배 이상 오른 것이다. 오죽하면 샤테크라는 말이 생겼을까. 그런데도 없어서 못 팔 정도란다. 대체 그 가방에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기에 시간이 갈수록 가치를 더해가는 것일까? 사람들은 왜 샤넬에 열광하며 몇 달치 월급을 모아서라도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일까?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일이 비단 샤넬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스타벅스는 또 어떤가? 이 작은 나라에 무려 1020개가 넘는 매장이 들어서 있다. 그 매장들에서 지난해 벌어들인 연 매출액은 무려 1조 28억 원. 업계 브랜드 평판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2, 3위 브랜드보다 무려 5배나 높다. 압도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소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물주마저 스타벅스 앞에선 을로 전락한다. 스타벅스가 주변 상권을 살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건물주들은 스타벅스를 위해 건물 인테리어를 바꾸는가 하면 임대료도 수수료 결제로 계약한다. 애플, 샤넬, 스타벅스, 나이키, 이케아, BMW 등 같아 보이지만 절대 같지 않는 한 끗 차이로 남다른 결과를 내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성공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정치, 패션, 광고, 예술, 문학 등 막론하고 어느 분야에나 존재한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을 리드한다. 이러한 성공을 그저 우연으로만 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비범과 평범, 성공과 실패를 가르고 새로운 역사를 쓰는 그 무엇의 정체가 궁금하다면 사이먼 사인에게 강연만큼 명쾌한 답을 알려주는 강연도 없을 것이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의 저자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진 사이먼 사이넥은 전략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이자 동기부여 연설가다. 세계 최고의 싱크탱크로 꼽히는 랜드 연구소의 개건 연구원인 동시에 기업, 정부기관, NGO 단체 등에서 리더와 조직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다. 리더, 영감. 나랑 별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의 강연은 들을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살면서 언젠가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순간이 올 테니 말이다. 그는 강연을 통해 애플이 어떻게 그토록 창의적일 수 있었는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어떻게 수많은 사람을 이끌고 인권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는지, 막대한 자금과 충분한 자격을 갖춘 다른 쟁쟁한 팀을 제치고 라이트 형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그 숨겨진 비밀을 말한다. 그 답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능력에 달려 있었다. 훌륭한 리더들은 사람을 조종해서 움직이게 하지 않는다. 그저 영감을 주어 스스로 움직이게 할 뿐이다. 샤넬과 스타벅스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고 스스로 지갑을 열게 하기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현상을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보자.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 움직이는가? 사람들이 저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좋아하게 되기까지 그 속도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빠르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곧바로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있기 마련이다. 사이먼 사이넥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의 사회학자 에버렛 로저스가 주장한 혁신의 전파 법칙을 이야기하는데, 이를 잘 살펴보면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어떻게 수용하는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비즈니스에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흘려버리지 말자. 이것이 곧 우리의 일상이고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문제이니 말이다. 에버렛 로저스는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척도에 따라 혁신가 2.5%, 얼리 어답터 13.5%, 초기 대다수 34%, 대다수 34%, 느린 수용자 16%, 이렇게 5개 범주로 나눴다. 여기에 핵심은 큰 시장에서의 성공을 원하거나 아이디어가 널리 퍼지기를 원한다면 혁신가와 얼리 어답터들의 마음을 잡아서 급격하게 아이디어가 퍼지는 티핑 포인트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많은 사람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새로운 것에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가와 얼리 어답터들의 마음을 붙잡아 티핑 포인트 지점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그 지점을 넘는다면 상황은 드라마틱하게 바뀐다. 따라서 혁신가와 얼리 어답터를 붙잡는 것이 중요한데, 이들이 바로 아이폰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 6시간 동안 줄을 서서 구입한 사람들, 스타벅스 다이어리를 웃돈을 주고서라도 모으는 팬들이다. 이들이 움직이면 기업의 신념에는 관심도 없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덩달아 아이폰을 사고 스타벅스를 좋아하게 된다. 좋다는 느낌이 놀라운 속도로 전파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아이디어의 참신함, 제품의 성능보다는 신념, 느낌과 같은 직관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거나 아이디어를 알리고 싶거나 성공하고 싶다면 객관적 정보가 아니라 신념과 느낌과 같은 직관을 이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한 끗 차이. 사이먼 사이넥은 3년 동안 수많은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영감을 주는 리더들과 그렇지 않는 이들의 차이점이 생각하는 순서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생각하는 순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골든 서클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한다. 이 개념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는 일과도 아주 밀접하게 닿아 있다. 사이먼 사이넥이 만든 골든 서클이란 개념은 왜, why, 어떻게, how, 무엇을, what 이라는 3가지 간단한 요소로 구성된다. 명료한 why, 원칙이 있는 how, 일관된 what을 가질 때 서클의 균형이 유지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흥미로운 것은 영감을 주는 리더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사고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이다. 무엇을, 어떻게, 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온의 바깥인 무엇에서부터 출발한다. 무엇을 할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난 뭘 하지?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목표를 세우고 거침없이 계획을 세운다. 계획표는 소중하니까. 하지만 거기에는 10중 8구 왜가 빠져 있다. 그러나 영감을 주는 리더들은 정확히 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왜, 어떻게, 무엇을. 온의 안쪽인 왜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러넣은 비결이다. 왜를 생각하진 않는 리더와 조직은 아무리 훌륭한 아이디어와 제품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들의 신념과 믿음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왜 많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다.
오늘 구성 요소 3가지가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왜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이먼 사이넥은 지구상의 모든 개인이나 단체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고 그들 가운데 몇몇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지만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나 단체만이 왜 그 일을 하는지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극소수의 대표적인 예로 애플을 만든다. 애플을 든다. 그렇다면 무심코 지나쳤던 애플의 국내 광고를 다시 살펴보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제품이 주는 경험.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 삶이 더 좋아질까? 존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걸까? 단 몇 개의 위대한 것을 얻기 위해 그 몇 배의 시간 동안 우린 노력합니다. 우리의 손길이 닿는 모든 아이디어가 사람들의 삶에 닿을 수 있을 때까지. 당신은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언제나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애플 광고 한국어 버전 중. 그들은 구체적인 제품의 성능과 디자인의 유려함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다. 그들이 먼저 내세우는 것은 다르게 생각한다는 자신들의 신념, 삶을 더 좋게 만들겠다는 도전 정신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애플만이 아니다. 수많은 성공한 기업의 사례가 이 같은 현상을 뒷받침한다. 샤넬의 성공 뒤에는 20세기 여성 패션의 혁신이자 브랜드 그 자체가 되어버린 코코 샤넬이 있다. 코코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샤넬의 창립자 가브리엘 샤넬은 편안하지 않는 것은 럭셔리가 아니다 라는 신념으로 몸을 옥죄는 코르셋으로부터 여성을 해방시키고 손에 들고 다니거나 겨드랑이에 끼고 다녀 불편했던 가방에 체인을 달아 어깨에 멜 수 있게 패션의 근대화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패션은 변하지만 스타일은 남는다. 패션은 단순한 옷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모든 곳에 존재한다. 그것은 생각, 격식, 사건에서 비롯된다. 가브리엘 샤넬. 그녀 역시 옷감이 얼마나 좋은지, 디자인이 얼마나 예쁜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옷을 만드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고 그녀가 만든 옷과 가방은 단순한 패션을 넘어 삶의 방식이자 그녀의 신념 그 자체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신념에 매료되었고 그것이 지금껏 샤넬을 존재하게 하는 힘이기도 하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휴먼 마케팅의 대표적인 인물이자 스타벅스 CEO인 하워드 슐츠 역시 사람을 중시하는 카페 문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비전이 있었고 세계적 가구 기업인 이케아도 단순히 가구를 파는 것을 넘어 주거 및 생활 문화를 전파한다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하나같이 먼저 내세운 것은 어떻게 무엇을 파는지가 아니라 왜 그것을 파는지에 대한 신념이다. 정보의 순서를 뒤집어 놓았을 뿐인 이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들고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 이것은 특정한 사람과 조직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리더가 꼭 많은 조직원을 이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리더는 사람들의 잠재 능력을 끌어내는 사람이다. 그런 점에서 모든 부모, 아니 우리는 모두 리더다. 적어도 자기 자신의 잠재 능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리드해야 하지 않겠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이것은 삶의 본질을 건드리는 문제다. 누군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대학 진학 혹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그러나 사이먼 사이넥은 이것들은 왜가 아니라 단지 결과일 뿐이라고 딱 잘라 말한다. 왜라는 것은 당신의 목적인 무엇인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곧 당신의 신념과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의미한다.
엄마가 시키니까 마지못해 공부하는 학생들, 나왔으니까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만으로 양육하는 회의감을 느끼는 부모들,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 통장 때문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출근하는 직장인들, 거기에는 모두 왜가 빠져 있다. 반면 왜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 답을 찾는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니 누가 말려도 공부를 하고 양육의 기쁨을 누리며 직장에서 활력 있게 생활한다. 대다수의 사람이 방황하는 이유는 바로 이 왜를 가장 먼저 생각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꼭 성공하는 사업가나 조직의 리더가 될 생각이 없더라도 자신의 삶에서 만족하기 위해서는 본질에 해당하는 왜라는 물음을 올바로 정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이 타인을 움직이고 또 우리 스스로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화의가 통하는 이유. 그렇다면 왜라고 생각하는 것이 왜 사람들을 움직이고 우리 스스로를 움직이게 만드는 걸까? 사이먼 사이넥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뇌 구조, 즉 생물학적 원인 때문이다. 우리가 골든서클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소통할 때, 즉 무엇을 먼저 생각하면 두뇌의 신피질 부분을 건드린다. 신피질은 이성과 분석적 사고, 언어를 담당하는 부분이고 복잡하고 많은 양의 정보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영감을 주고 행동을 이끌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제품이 좋다고 성능을 열거해도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다. 공부의 좋은 점을 아무리 열거해도 스스로 공부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아이를 책상에 오래 붙들기 힘든 것도 마찬가지의 이유다. 반면 우리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소통할 때, 즉 왜를 먼저 생각하면 두뇌의 변연계 부분을 건드리게 된다. 변연계는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 부분이 자극되면 사람들은 일단 먼저 행동하고 그 다음 행동을 합리화하는데 이것이 직관에 의해 결정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자신이 믿는 신념에 대해 말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영감을 주고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것이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오직 이 렌즈를 통해서만 세상을 볼 수 있다는 데 있다. 싸구려 렌즈를 보는 세상은 편협하고 왜곡되어 있지만 높은 화소와 높은 화각을 가진 고급 렌즈로는 더 넓은 세상을 깊고 아름답게 볼 수 있다. 골든서클의 장점에서 왜를 질문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 고급 렌즈를 가진 사람들이다. 인지심리학자들은 이 렌즈를 프레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음식을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프랜차이즈 사업가와 자신의 음식이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동네 식당 주인, 돈만 생각해 한 채라도 더 짓기 위해 따닥따닥 집을 설계하는 건축가와 세대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공간을 창조한다고 생각하는 건축가. 이들의 프레임은 질적으로 그 차원이 다르다. 양심이 있고 없고 경제적 효용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 프레임의 질이 다른 것이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는 프레임을 상위 프레임과 하위 프레임으로 구분하며 이를 나누는 결정적 차이가 바로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했다. 상위 프레임을 가진 사람들은 왜를 묻고 하위 프레임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를 묻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리드하며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인생의 의미를 물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당신은 어떤 렌즈를 갖고 싶은가? 분명한 것은 삶에 대한 깊은 통찰 없이는 좋은 렌즈를 갖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삶의 정원을 가꾸는 기쁨을 누리고 타인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제 왜를 먼저 질문하라. 그 답을 찾는데 에너지와 시간을 들이는 것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자유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진리 그 자체가 아니라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가 기울이는 노력이다. 톨스토이. 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0.1%의 차이의 요점 정리는 일단 영감을 주는 리더들은 일반 사람들과 어떤 점이 다를까? 그것은 생각을 하는 순서에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what에서 시작해 어떻게, how, 왜, why로 순서로 생각하지만은 위대한 리더들은 그것과 반대인 왜, why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일에 성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야 된대요. 왜에서 나온 답인 신념과 믿음,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해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성공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왜 내가 이 일을 하는지, 왜, 어떤 생각을 먼저 하는 순서. 네, 자, 오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0.1%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안녕히